이제부터 실제로 VS 코드를 사용해 에어플로우에 접속하는 방법과 어떻게 덱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오픈 API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의 테이블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많이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에어플로우 계정을 만들고 웹서버를 여는 것까지 미리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직접 코드를 치진 않고 단순히 따라하는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우분투 환경에서 에어플로우 및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파일은 실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우분투 웹 원격 연결을 해줘야 쉽게 에어플로우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현재 원격에 연결을 해 놨습니다. 지금 열 VS 코드 창은 에어플로우 웹서버, 에어플로우 스케줄러, 대그에 대한 디렉토리 속 코드를 만들 터미널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에어플로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터미널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ip3 install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입력하시면 에어플로우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후에 에어플로우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해줘야 됩니다. 이에 대한 명령어는 airflow db ini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한 메타스토어를 만들기 위해 airflow.db init을 실행시켜줍니다.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시켜주면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기 위해 DX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코드를 짜고 CSV 파일도 저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계정을 만들겠습니다. 에어플로우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기업 내의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많이 접근합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계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이 에어플로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다음 U에는 자신의 에어플로우에 대한 아이디, 그리고 P 다음에는 패스워드로 자신에 대한 비밀번호, F 다음에는 본인의 닉네임, 다시 L에는 성, 그리고 R 다음에는 에어플로우에 대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적어주겠습니다. 저는 관리자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어드민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본인의 이메일을 쓰고 완료하면 됩니다. 이제 웹서버를 실행시키기 위해 넘어가겠습니다. 에어플로우 디렉토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포트 번호로 서버를 실행시켜 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령어는 에어플로우 웹서버 -p 원하는 포트 번호 4자리입니다. 여기서 디폴트 포트는 8080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8080 번호의 서버가 열리게 됩니다. 웹서버를 열고 나서 새로운 터미널 창을 열어 스케줄러를 실행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현재 웹서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로 실행시키진 않겠습니다. 네, 이제 스케줄러를 위한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플로우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나서 에어플로우 스케줄러를 입력하시면 네, 아까 같은 무수히 많은 명령어들이 나오면서 스케줄러가 실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브라우저 창을 열어서 네, 로컬호스트 네, 저는 1241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입력한 포트 번호를 입력한다면 에어플로우 웹서버 창이 생기고 로그인 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정해 놓았던 계정으로 똑같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로그인까지 마쳐놨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태그들이 보이실 텐데 이들은 거의 example이 네, 앞에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네, 예시 태그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태그가 운영되고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매번 이러한 예시 태그들이 뜨는 게 불편하다면 에어플로우 디렉토리 안에 있는 airflow.config 파일에서 load examples 변수를 fails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VS 코드로 돌아와 태그인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어플로우 파일 내의 덱스 디렉토리에서 파이프라인 코드를 짜야 하는데 터미널에 터치 명령어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를 코드 방금 만든 파이썬 파일 이름으로 입력해서 VS 코드에서 직접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덱스 디렉토리까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터치 명령어로 파이썬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파일이 만들어졌다면 코드 네이버 다시 python.py를 입력하시면 네, 이렇게 새롭게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열립니다. 네이버에서 API를 받아와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에 대한 CSV 테이블로 저장하는 작업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가져와지고 정돈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API를 가져오려면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키가 필요한데 네, 여기 보이시는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은 방향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해서 클라이언트 키, 클라이언트 서버 시크릿 키를 각각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급을 할 때 비로그인 오픈 API 환경을 설정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거를 외부로 설정하고 나서 서비스 URL에 아까 만든 로컬호스트는 자신이 입력한 포트 번호라는 그 사이트를 반드시 입력해줘야 합니다. DX 파일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파이썬 코드로 구축해 보겠습니다. 에어플로우 고유의 모듈과 그에 대한 각각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from과 import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오퍼레이터는 SQL 언어로 테이블을 만드는 오퍼레이터입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이전에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안전한 데이터인지 감지하는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오퍼레이터를 의미합니다. 네, 파이썬 오퍼레이터와 배시 오퍼레이터는 프로바이더의 파일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에어플로우에서 바로 오퍼레이터 파일로 접근해 줘야 합니다. 네, 파이썬 오퍼레이터는 파이썬 함수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시 오퍼레이터도 배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제 디폴트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데이트 타임으로 날짜를 지정해줘 언제부터 태그가 시작되도록 하는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 의미는 24년 12월 1일로부터 이제 태그를 실행하겠다는 의미인데 현재 날짜는 12월 22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태그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네, 이제 이전에 발급받았던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키를 변수로 할당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증 키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당까지 끝마쳤다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with 태그 함수로 태그 id, 스케줄 간격, 태그에 대한 태그, 심지어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작동시키지 못한 날도 캐치업으로 체크하여 채우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그 id는 파이프라인 id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저는 네이버 파이프 테스트라는
파이프라인 이름을 하나 지정해 주었습니다. 네, 스케줄 간격은 네, 매일 동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데일리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디폴트를 또 설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만든 디폴트 얼규멘트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태그를 붙여야 하는데 태그는 만든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키워드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태그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API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이름도 넣어주겠고 검색 API를 또 가져올 거기 때문에 search라는 단어도 넣어주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테스트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태그를 붙이는 것까지 마쳤다면 이제 캐치업을 false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캐치업을 만약에 true로 한다면 여기 스타트 데이트부터 현재까지 못 돌린 날들을 채우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저는 현재 20일 단일 날짜로 네,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굳이 true로 할당해 줄 생각이 없어 false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API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할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때 테이블을 만드는 오퍼레이터인 SQLite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 이전에 SQL 테이블과 웹서버와 연결할 때 필요할 커넥션을 맺어줘야 원하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에 대한 고유한 태스크 아이디와 웹서버와의 커넥션 아이디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태스크 아이디는 여기서는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creating table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아이디는 아무렇게나 네, 관련 있는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 데이터베이스 SQLite로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SQL의 create 언어로 네이버 search result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search result 네, 이 테이블 안에는 제목, 주소, 카테고리 등을 넣어 주겠습니다.
네, 관련된 링크도 네, 넣어주겠습니다. 네,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들여쓰기가 잘못됐다고 오류가 났는데 반드시 태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류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 때 if not exist라는 조건을 추가했는데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줘서 중복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넣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만든 웹서버로 넘어가서 네,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안 해줬네요. 참고로 에어플로우만을 사용할 때는 실시간으로 이 코드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완전히 반영되려면 대략 2, 3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네, 실행이 완료. 네, 여기 58에서 59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 네이버 파이프 테스트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네, 로딩이 걸리네요. 그래프를 눌러보면 네, 여기 creating table이라는 오퍼레이터가 하나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무사히 태스크에 대한 아이디가 저장되기도 했고 오퍼레이터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오퍼레이터들을 만들어 나가서 그래프를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커넥션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이는 여기 에어플로우 웹서버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드민 페이지에 커넥션으로 넘어가 새로운 리코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리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커넥션 아이디는 굳이 상관없이 커넥션 테스트로 해주겠습니다. 타입은 아래 내려다 보면 SQLite가 타입이 있습니다. 설명으로는 커넥션 테스트 1, 2로 하겠습니다. 커넥션 아이디가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습니다. 커넥션 아이디가 이전에 설명해 놓았던 여기 DB SQLite라는 이 아이디로 반드시 입력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부분에는 자신의 에어플로우 DB의 경로가 일치하도록 넣어줘야 합니다. 저는 홈 경로를 모를 때는 네, 여기 터미널로 들어가서 ls를 한 다음 에어플로우 db가 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pw 이 경로를 네 적어주면 됩니다. 에어플로우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이브를 해주고 네 세이브를 해주면은 이제 커넥션이 무사하게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API에 대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한 태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네이버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뒤에 태스크가 모두 오류를 발생하는 것이 대그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전에 데이터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는지 점검하는 태스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오퍼레이터가 HTTP 센서입니다. 점검을 위한 태스크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와 네이버 API와 커넥션을 맺어주는 아이디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태스크 아이디는 변수와 동일하게 API available 하냐는 의미로 is API available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커넥션 아이디는 네이버 서치 API로 해주겠습니다. 엔드포인트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픈 API를 받아오기 위한 그 쿼리 사이트 URL을 네, 여기에 표시해 줘야 하는데 그 전체를 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URL에서 호스트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com까지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는 동일하게 저랑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헤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는 사이트에 대한 요청 헤더로 네, 여기서 이전에 설계해 놓은 인증키로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똑같이 시크릿 키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바로 바깥에 쌍따옴표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요청 변수를 할당해 주시면 인증이 무사히 되었다면 네, 인증 키가 네, 원활하게 동작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요청 패러미터로 자신이 원하는 주제, 받길 원하는 데이터의 개수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더와 비슷한 구조로 짜주시면 됩니다. 쿼리가 그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에 대해서 아주대학교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출력 그 CSV 파일에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5개로만 할당해 주겠습니다. 확인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익명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레스폰스 객체에서 .json 메서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response check라는 변수가 람다 함수 값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TTP 센서까지 만드는 것이 끝이 났습니다.